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원예놀이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테라리움이라는 원예 기법, 재밌게 놀이를 식물로 놀이를 진행하는 테라리움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거는 투명 컵에 다육이를 심고 뚜껑을 이렇게 꽉 닫아서 가두어서 키우는 거예요. 와, 이 다육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식물은 뭐 먹고 살까요? 식물은 물 먹고 살아요? 맞아요. 물도 먹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직접 탄수화물 밥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때 뭘로 밥을 만들어 먹느냐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빛이 광 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물도 먹지만 이산화탄소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갇힌 공간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어 주거든요. 광합성 배우셨나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줘요.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숨도 쉬면서 살아야 되죠. 숨을 쉴 때에는 다시 내뱉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서로 교환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숨 막혀 죽을 일은 없답니다. 사람은 이 속에 넣고 큰 플라스틱 속에 넣어놓고 꽉 가두어 놓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데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 내뱉고 또 산소도 먹고 이산화탄소도 내뱉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숨 막혀 죽을 일은 없는 신기한 요 테라리움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이 작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우주로부터 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구름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나요? 구름이 우주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큰일이 나요. 왜 구름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느냐 하면 대기권이라는 막으로 지구는 둘러싸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공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유익한 물질들이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는답니다. 이 대기권이라는 이 막 속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사람에게도 유익한 산소를 내뱉어 주는 거예요. 자, 이 테라리움이라는 기법의 특징은 요런 오묘한 식물이 진행하고 있는 광합성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테라리움의 특징은 요 무늬가 예뻐요. 생모래로 예쁜 무늬를 만들어서 즐거운 힐링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테라리움 기법이 더 재밌는 놀이가 된답니다. 요 생모래는 어떻게 넣을까요? 요 생모래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을 넣어서 무늬를 만들 수 있는 재밌는 놀이랍니다. 자, 이 박스 속에 생모래 넣고 식물 넣고 하는 요런 일체의 구성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구성품을 전부 한번 앞에 펼쳐 놔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숟가락도 있고 흙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뚜껑도 있고 생모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펼쳐 놔 보면 여기 만드는 순서가 있는 안내 설명서도 있어요. 여기 보면 첫 장에는 원예 치료 효과라고 해서 요 테라리움을 만들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그리고 생모래를 넣으면서 자존감도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 첫째 쪽에 넣어져 있고요. 그 다음 넘기면 이야,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만드는 순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쳐두고 자, 1번부터 8번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 구성품부터 서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성품이 없으면 못 만들겠죠? 자, 투명컵과 뚜껑이 있습니다. 다 있나요? 요걸 요 앞에 둡니다. 예쁜 다육이도 있죠? 다육식물도 있습니다. 염좌라고 하는 아주 예쁜 다육이죠. 그리고 여기 아스테지로 둥근 통을 만들어 놓았어요. 요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요것도 옆에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2개가 들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2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요 하나 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요 흙 하나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뒤에 예쁘게 위에 흙 표면에 둘러주는 색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색모래를 넣을 색 종류는 3가지로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까망, 노랑, 빨강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색깔 아닌 다른 3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3가지 색깔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숟가락도 있죠. 숟가락으로 생모래를 퍼서 안에 넣어 줄 거예요. 이 숟가락 다 있어야 됩니다. 숟가락은 개봉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비닐에 쌓여 있는 숟가락을 이렇게 개봉해 둡니다. 자, 이제 구성품 다 있나요?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예, 다 있지요. 요 구성품을 가지고 이제 테라리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투명 컵을 앞에 두고 배양토를 비닐을 한번 벗겨 보세요. 배양토 비닐을 벗기면 숟가락으로 3숟가락 듬뿍 떠서 투명컵 속에 먼저 처음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성질 급하게 하면 주변에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 흘리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은 3번 넣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럼 한 번 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4번 넣었답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죠? 4번 넣었습니다. 4번 넣고 숟가락으로 편편하게 해준 후에 아스테지 다 있었죠? 아스테지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비닐 아스테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 가운데에 천천히 해서 꼭 눌러줍니다. 정 가운데 넣어야 돼요. 꼭 눌러주면 움직이지 않고 꽉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모래를 넣어 줄 텐데 이 생모래는 어디에 넣느냐 하면 방금 넣은 요 아스테지와 투명컵 사이에 좁은 틈이 있죠. 요 좁은 틈으로 생모래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생모래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 가운데에 아스테지를 잘 넣어서 눌러줘야 된답니다. 다 눌렀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모래를 넣을 텐데 생모래
비닐을 개봉을 하도록 합니다. 3개니까 3개 다 개봉을 해서 하나, 생머리가 잘 안 벗겨지는 사람 있습니까? 선생님처럼 처음을 못 찾아서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자, 요렇게 3개 다 개봉을 다 했나요? 옆에 이렇게 두고 이제 생머리를 넣기 시작할 텐데요. 숟가락으로 먼저 분홍색 생모래를 선생님은 떴습니다. 요 숟가락에 너무 가득 넣지 말고요. 한 반쯤 이렇게 조금씩만 떼면 좋은 거예요. 해서 아까 전에 생모래를 어디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아스테지와 투명컵 사이에 좁은 틈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싹 돌려가면서 넣으니까 바깥에서 생모래가 보이죠? 이 속에다 가운데 넣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스테지와 투명컵 사이에 좁은 틈에 이렇게 넣는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까만색을 넣어도 되고 노란색을 넣어도 되고 조금씩 떠서 요만큼 떠야 돼요. 너무 푹 뜨지 마세요. 처음에 분홍색 넣었던 그 위에다가 요래 얹어도 되고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올려줘도 되고요. 지금부터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모래를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자, 같은 색을 많이 넣으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생모래를 두껍게 넣어도 되고 얇게 넣어도 되고 마음 가는 대로 넣으면 된답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넣으세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쪽에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생모래가 이제 많이 써서 잘 숟가락에 안 담기는 친구들은 요렇게 숟가락 위에 생모래를 요렇게 부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어서 마무리를 아스테지 위에까지 다 생모래는 다 올려줘야 돼요. 자, 선생님은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을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이렇게 두껍게 넣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아스테지 끝까지 거의 다 올려줬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까만색을 올려서 자, 아스테지까지 다 쳤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다 색깔을 아스테지까지 다 넣었어요. 이제 이만큼 선생님 이만큼 남았어요. 남았는 것은 친구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쓸 수도 있겠죠. 해서 옆에 따로 이렇게 놔둡니다. 자, 이제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죠. 생모래 가쪽으로 생모래가 이렇게 싹 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여기에 식물을 심으면 되겠죠. 자, 이제 식물을 심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육이를 다 손에 잡고 요 까만 포트를 벗겨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옆으로 한 손으로 옆으로 요래 두고 한 손으로는 까만 포트 아래쪽을 요래 밀면서 요래 빼내면
이야, 그대로 빠졌죠? 흙은 특별히 부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생은 흙이 막 부서지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그대로 심으면 돼요. 흙이 안 부서진 친구는 그대로 여기에 가운데에 천천히 넣습니다. 부서진 친구들은 흙이 부서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흙을 이렇게 모아서 아래쪽에 좀 깔아주고 다육이를 위에 심으면 되겠죠. 너무 흙 부서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흙을 넣고 요 높이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넣었는데 흙이 조금 부족해서 빈 공간이 안에 있어요. 자, 여기 넣었는데 빈 공간들이 있죠? 흙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이 빈 공간에는 이제 배양토를 숟가락으로 떠서 넣어줄 테요. 자, 숟가락으로 배양토를 떠서 이것도 조금씩 뜨세요. 너무 푹 뜨지 말고 숟가락에 편편하게 이렇게 있도록 해서 조심스럽게 빈 공간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천천히 부어줘요. 빈 공간이 지금 둘레길로 둥그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천천히 이거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천천히 넣어준답니다. 자, 이제 흙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흙 넣어줄 때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빙 둘러가면서 천천히 넣어줄 거예요. 어쩌다 보면 흙을 넣기 위해서 식물을 이렇게 옆으로 눕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반대쪽으로 다시 눕혀서 흙을 넣어주면 똑바로 서겠죠.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눕혀서 넣어주면서 숟가락 끝으로 요래 눌러줘야 돼요. 흙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좀 요래 눌러져야 아래쪽부터 흙이 차곡차곡 들어가거든요. 자,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가요. 천천히 넣어줍니다. 숟가락으로 꼭꼭 눌러주면서 천천히 넣으세요. 흙도 마찬가지로 생모래 넣었을 때와 똑같이 아스테지고 윗부분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흙을 너무 수북히 다육식물이 묻힐 정도로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아스테지고 윗부분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빈 공간이 많아서 흙이 제법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천천히 넣어줍니다. 이쪽 넣었으면 이쪽도 넣어주고 저쪽 넣었으면 앞쪽도 넣어주고 이렇게 골고루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흙이 빈 공간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들어갔으면 이제 마무리로 손가락으로 아까 전에 빈 공간 있는 부분을 요래요래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손가락 끝에 아스테지 끝부분이 감촉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흙을 넣어주면 된답니다. 자, 돌아가면서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자, 흙을 손가락 끝으로 요래 느껴지는 감촉이 어떤가요? 흙이 굉장히 부드럽죠. 흙은 우리 사람들이 아주 옛날 선조 때부터 흙을 만지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흙과 사람 손의 감촉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흙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아, 나는 흙이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흙을 만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옛날 우리 인간들이 흙을 만지면서 살아왔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서 마음이 저절로 안정되고 힐링된다는 것 아세요? 흙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흙을 더럽다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흙은 인간에게 그리고 식물에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서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흙과 좀 친해져야 된답니다. 흙놀이도 같이 해도 나중에 손이 흙이 묻으면 수도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흙은 내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흙과 친해지기를 바래요. 자, 선생님 보니까 이제 흙은 아스테지고 위까지 거의 다 찼어요. 화분에 이래 부어주어서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에 따로 요래 남은 것은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흙을 다 였는데 높이가 생모래만큼만 흙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빈 공간에 흙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흙을 편편하게 이제 마무리해 줍니다. 흙을 편편하게 해주고, 편편하게 됐나요? 흙이 울퉁불퉁하지는 않나요? 편편하게 해줬으면 너무 세게 치지 말고 바닥에 살짝 두세 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흙이 잠잠해진답니다. 고래야 흙이 편편하게 되어야 요 생모래를 넣으면 예쁘게 화장이 되거든요. 자, 기초를 이제 다 다졌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 다육이 친구도 흙이 새까마니까 요런 빨간 분홍빛 색돌이나 아니면 녹색 색돌로 예쁘게 흙 위에 얹어서 화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생물의 비닐을 한번 뜯겨 보세요. 시작 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쉽게 벗길 수 있죠. 자, 색도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아까 전에 생모래도 넣고 배양토도 넣었죠. 그런 방식으로 천천히 흙 위에 새까만 흙이 예쁘게 화장될 수 있도록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조금씩 떠서 천천히 넣어주면 됩니다. 색돌은 예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흙이 덮일 정도만 이렇게 얹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전부 다 얇게 요래 깔아주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예쁘게 화장을 해줍니다. 다육이가 예쁘라고 흙 위에 얹어서 화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토라고 한답니다. 요런 색도를 예쁘게 화장해준다고 해서 화장토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야, 다 깔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남았는 거는 약간만 더 얹어주면 되겠죠. 숟가락 위에 부어서. 야, 너무 세게 치지 말고 한번 서너 번 요렇게 쳐주면 흙이 잠잠해지거든요. 편편하게 펴져요. 어때요? 예쁘게 잘 화장이 됐나요? 멋지게 화장도 되고 다육이가 깔끔하게 보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준다고요? 테라리움은 뚜껑을 꽉 닫는다 그랬죠? 자, 이제 뚜껑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에는 잘 안 닫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투명 컵과 뚜껑이 딱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요 손바닥으로 가쪽을 싹 누르면 딱 소리 나면 오케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요 투명컵 뚜껑은 구멍이 나 있어서 공기가 통하기는 하지만 나는 완전히 밀폐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비닐 테이프로 여기 요래 막아줘도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물론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어서 공기가 좀 통하는 것도 테라리움으로 봐주는 거예요. 다육이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멋진 작품을 집에 오래오래 두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 다육이 테라리움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설명을 한번 들으면 요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뒷면을 보면, 자, 마지막 쪽을 보면 관리 포인트 나오죠. 관리 포인트가 나오죠. 어떻게 키울지, 햇빛은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물은 어떻게 주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요 설명서도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것 없어요. 집에서 다육이가 잘 클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식물도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물을 먹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탄수화물이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친구 있나요?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밥은 많이 먹어야 튼튼하고 씩씩해져요. 식물도 밥을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광합성을 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빛을 잘 맞도록 해줘야 되겠죠? 광합성을 하니까. 그래서 식물은 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테라리움은 직사광선을 받는데 두면 안 돼요. 햇빛이 쨍쨍 나는데 두면 햇빛의 적외선이라는 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뜨겁게 되어서 더워서 죽어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밝은 그늘에 두도록 하세요. 어디 창 쪽에 있으면 창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두지 말고 벽이 있을 것이잖아요. 벽 옆에다가 요래 두면 간접 광선이 잘 비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형광등을 꺼보고 깜깜한 곳에는 두면 안 된답니다. 광합성을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물 아무리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밥을 못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형광등을 껐을 때 아주 밝은 그늘에 두고 광합성을 시켜줍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랍니다. 알았죠? 이기서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궁금한 게 뭐예요? 맞아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줄까?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육이를 테라리움에 심어서 만들었는데 다육식물은 만들고 난 뒤에 바로 물 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심고 일반 다른 식물들은 이렇게 심었을 때 바로 물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이 뿌리와 흙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육식물은 바로 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육식물은 우리 사람 이 근육처럼
다육이 마늘 다자 살육자예요. 살이 많은 친구여서 약간만 상처 나면 세균이 아주 쉽게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심는 과정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주면 흙 속에 있는 세균이 그 살 속으로 스며들어서 허물허물 물러서 펑 넘어져서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칼에 비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소독을 해줘야 돼요.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다육이는 새로 심었을 때 바로 물 주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상처가 아무는 날짜가 보통 한 5일 정도 돼요. 그러면 5일 후에 물 주면 된답니다. 물은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종이컵 있나요? 종이컵에 반쯤 물을 채워서 종이컵 다 가득 채우지 말고 종이컵 반만 채워서 물을 뚜껑을 이렇게 벗기고 물을 종이컵 반 컵을 부어주면 된답니다. 알았습니까? 그다음 물 주는 날짜는 얼마 후에 물을 주면 될까요? 한 달 정도 후에 물을 부어주면 된다. 종이컵 반 컵으로 다시 물을 부어주면 된답니다. 며칠 후, 한 번 물 주고 얼마 만에 다시 물 주라고요? 한 달 후에 종이컵 반 컵 정도 물을 부어주면 된답니다. 물 주는 요령 알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료가 식물에게는 반찬인데 비료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비료를 주면 너무 빨리 자라요. 요 공간에서. 그래서 비료는 따로 줄 필요가 없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내가 만든 다육이 테라리움을 집에 여러분 책상 창틀 옆에 책상 위에 두고 일주일 후에 물 한번 주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또 물을 주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다육이 테라리움 여러분과 만드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